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일시적으로 기온은 내려가지만 반대로 습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이 식중독균이 지하수에 침투하거나 채소를 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손도 자주 씻으셔야 합니다. 이 식중독은 구토와 설사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니까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올여름도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턱관절은 귀와 인접한 곳으로 흔히 턱관절 또는 악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중에 고통스럽고 생활에 지장을 받는 질병이 바로 턱관절 장애입니다.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는 법. 턱관절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얼굴은 물론이고 인체 전반이 균형을 잃어 여러 가지 만성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 쉬운 그래서 더욱 무서운 질병,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주위에 이렇게 악관절, 이렇게 턱관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자세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턱관절이라는 것은 귀 앞부위에서 아래 턱뼈와 머리뼈가 만나 이룬 관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입을 벌리거나 다물고 음식물을 씹는 도중에 턱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 앞으로 움직일 때 지렛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런데 이 턱관절은 턱뼈뿐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인대, 또 주위 근육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 근골격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관절 부위를 부딪히거나 다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또 윗니 아랫니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아서 교합이 부조화가 있을 경우에 또는 이갈이나 자세 불량 또 이 악물기와 같이 그 턱관절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경우 이런 장애가 많이 오고요. 또 불안, 긴장, 우울과 같은 어떤 심리적인 원인, 또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변의 만성 소음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턱관절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입을 벌리고 다물 때 귀 앞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 수 있겠고 입을 벌리거나 다물기가 힘들게 되는 것, 또 턱을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씹거나 하품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주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뿐 아니라 이 턱관절 주위나 머리, 목, 어깨의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근육통과 함께 근긴장성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 중에서 턱관절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관절에서 나는 소리 자체는 아닙니다. 턱을 움직일 때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과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것이 턱관절 환자의 굉장히 괴롭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악관절 장애 유무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턱관절 질환은 이 턱관절 자체뿐 아니라 머리, 목, 어깨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강 안면 통증의 원인을 검사하는 어떤 설문지가 있는데요. 그 설문지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기인된 근육의 긴장과 나쁜 습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요. 또 하악 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지, 또 디스크에 탈구가 되는지 이런 걸 검사하게 됩니다. 또 부하 검사를 하여서 나무젓가락을 이제 물어보게 하는데 이 나무젓가락을 물었을 때 같은 쪽으로 씹으면 아픈 경우 근육장애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반대쪽으로 씹었을 때 통증이 있다면 이 관절 자체의 통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턱관절 주변의 여러 근육들을 촉진하여서 압통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양쪽 치아가 골고루 닿고 있는지
또 같은 세기로 맞물리는지에 대한 교합 검사를 실시하고 또 방사선 촬영을 하여서 관절 자체의 형태 변화가 있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턱관절의 염증 정도를 보기 위한 해부학 검사나 필요한 경우 MRI, CT 등도 찍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질환이군요. 그렇다면 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법은 경우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를 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처음 치료할 때는 그 비관혈적인 가역적 치료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정 치료나 보철 치료, 악교정 수술 같은 비가역적인 치료법은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의치와 유사한 교합 안정장치를 끼게 합니다. 이것의 역할은 턱관절 근육이나 치아를 보호하고 근골격계를 조절하여 턱관절 주변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또 그 외에 두경부의 통증을 없애고 머리, 목,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운동요법을 실시합니다. 또 더운 찜질, 얼음 찜질, 초음파 치료 등과 같은 물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통증이나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는 아스피린 등의 진통제나 또 근이완제,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약물 투약은 장기간 사용하면 통증 주기가 빨라지고 또 약효가 감소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3주 이내의 처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관절 장애의 치료는 대부분 비외과적인 치료로 가능하며 만일 이런 비외과적인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거나 또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절경 수술이나 관절 성형 수술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5%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료법 중에 운동법이라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운동요법은 악관절 장애의 원인 중에 자세 불량이나 또 근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환자에게 운동요법의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데 편안한 자세, 그 다음에 목 근육의 이완 또는 어깨 근육의 이완 등을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육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치료 기간은 한 1에서 4주 간격으로 내원했을 때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외과적인 기본적 치료만으로 환자의 80에서 90%가 완쾌될 수 있으며 또 두통을 포함한 목, 어깨의 통증 등 대부분의 증상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완치를 한다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발생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구강 내 악습관이랄지 또 자세 불량 이런 것들을 피한다면 재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방사선 사진을 통하여 악관절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초기에 단순히 소리만 나던 것이 진행이 되어 2기가 되면 입을 벌릴 때 디스크에 걸려 입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는 입을 옆으로 틀어 벌리면 디스크가 걸리는 것을 피해 입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진행이 되어 3기가 되면 턱을 옆으로 틀어 벌려도 이 디스크를 피할 수 없어 입을 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이제 4기로 되어 골관절염이 되기도 하고 이 하악 과두와 디스크 마모가 계속 일어나면서 하악의 길이가 짧아져 교합의 부조화를 야기하게 되고 양쪽 턱의 비대칭이나 또 어금니 부위만 닿고 앞니가 뜨게 되는 개교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질긴 음식을 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건 누구나 사실 경험 한 번씩은 해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내가 턱관절 걸렸는지 아닌지 유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환자는 전체 인구의 한 3명에서 1명꼴로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증상 자체만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손가락 3개를 붙여서 입 안에 넣어 봤을 때 손가락 3개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경우나 또 악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악관절 장애의 어떤 치료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서너 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 환자의 경우 종종 이것을 인체의 다른 관절이나 디스크 문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정형외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를 찾기도 하고 또 귀 근처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기도 하는데 이 턱관절 장애 환자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입을 지나치게 크게 벌린다던가 질긴 음식을 씹는 것을 피하고 또 관절에 해가 되는 구강 내 나쁜 습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한 번에 오래 치료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자주 내원하여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이 턱 관절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주무시는 것보다 반드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 등이 관절 장애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턱관절에 안 좋은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턱관절의 해로운 습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턱 괴기와 이 악물기 또는 혀를 내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악관절 통증이 왔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 있을까요? 악관절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핫팩보다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긴 통증이 있다면 집에서 핫팩을 권유를 하게 되는데 핫팩하는 방법으로는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악관절 부위에 10에서 15분 정도 찜질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턱관절로 고생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죠. 악관절 장애가 의심될 경우 가능한 디스크나 뼈 자체의 마모가 일어나기 전인 초기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의 구강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초기에는 보존적인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에서 구강내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이 교과서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바로 비외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악관절 장애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올바른 자세로 생활하는 습관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체험 극과 극 김도란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피부가 칙칙해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탄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고민들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피부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기 때 피부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오늘은 노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샵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곳은요, 국내 최초로 셀프 피부 관리 샵으로서 선진국에 검증된 관리기기와 독일에서 수입한 원료로 만든 고급 화장품으로 사용하여 단 1회 관리만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급 맞춤형 피부 관리 샵입니다. 그럼 노화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네,
피부는 한번 손상이 되면 좀처럼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서요. 젊을 때 잘못한 피부 관리는 같은 연령대에 비해 탄력이 떨어지고요.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깊어지는 결과를 낳아서 피부 나이가 자신의 나이보다 10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노화 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는요, 관리 안에, 모든 프로그램 관리 안에 노화 탄력이 케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노화 탄력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시면요, 수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수분 측정기로 노화도를 측정하고요, 문제점을 발견하여서 저희 기기를 사용하여서 각질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주파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질은 피부 겉면에 있는 각질을 벗겨낸다면 고주파는 피부 안에, 진피층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유도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주파 기기를 관리를 받은 다음에 이제 노폐물이 빠졌으니까 피부 속이 깨끗해졌잖아요. 그 안에 비타민 도입을 하여서 영양 공급을 침투시켜 주셔서 얼굴이 안색이 환해지고 밝아진 모습으로 이제 노화 관리 전용 팩이 있어요. 그 팩을 발라줘서 릴렉스 건강 풀코스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핸들링하고 틀린 점이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는 자기가 와서 각질도 벗겨야 되고 고주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온 도입도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그 단점이 핸들링에서 갖추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핸들링을 많이 하면 어떤 때는 주기가 좋아서 핸들링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주기가 약해서 피부 처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공 속에 있는 깊숙이 침투된 진피층에 있는 노폐물은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만의 샵의 특징이 고주파거든요. 그 고주파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완전히 빼줘서 혈액순환도 되고 또 색소 침착을 유도를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기미와 잡티 부분이 옅어진다는 거. 그리고 특징 방법, 이용 방법은 저희는 회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습도 들어가고 화이트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력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샵과 좀 차이가 둔 거는 셀프기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자기가 관리한다면 나머지 코스를 건강 풀코스가 있어요. 그 풀코스로 전신 안마도 받고 골반 교정도 받으며 또 우리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샵의 장점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월이 가고 느는 건 나이요, 주름이요, 한숨뿐이시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봐도요. 누군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고 뭐 이렇잖아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더라도 내 아름다움, 내 건강, 내 젊음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 저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샵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파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안락한 휴식이라는 자연 친화적인 컨셉을 가지면서요. 동서양의 정서가 조합된 트리트먼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 동안이 화두잖아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노화 관리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필요성은 이제 수면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원하는 이제 욕구는 커져만 가는데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화 관리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여가기 위해서 노화 관리는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노화 관리 프로그램을 받으면 효과도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들이 있나요? 이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고요. 부종과 다크서클, 그 다음에 주름 개선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3회에서 4회 정도 관리를 받으시면 고객님께서 눈으로 확인하실 정도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노화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더 큰 것 같은데 이 샵에서도 노화 관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와인 성분인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키안티 와인 테라피와요. 집중적인 노화 관리로 주름, 미백, 재생에 효과적인 VIP 황후 관리는 콜라겐 케미오시트 사용으로 더욱더 큰 효과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진행되는 그 노화 관리 프로그램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관리를 받으시기 전에요. 전신 스파를 통한 근육의 이완 효과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드리고요. 산소 테라피인 옥시젠 케어를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와 활성산소를 먼저 제거해줍니다. 또한 이제 관리 룸에서의 테라피 룸에서의 관리는요. 1차적으로 클렌징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세럼과 그다음에 캐비어 시트 부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주파, 그다음에 혈점 지압, 그리고 아이팩과 특수팩으로 관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스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동안 열풍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노화 방지 프로그램들과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도 모두 젊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콩 종류가 폐질환에 좋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폐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폐가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콩 섭취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콩 성분에 폐질환의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콩은 항암 효과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저녁 콩으로 만든 음식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친절한 젊은이와의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